22장 구조체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구조체라는 거는, 자, 보면 우리가 이런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2차원 평면상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그럼 내가 점을 3개를 찍을 거야. A라는 이름의 A, B, C 3개의 점. 그래서 여기에 A 점을 찍었어. A. 그럼 A는 여기에 A의 X좌표와 A의 Y좌표가 있겠죠. A에는 X좌표와 Y좌표. 또 여기에 내가 B를 찍었다면 또 B에 해당이 되는 B의 X와 B의 Y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 좌표를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int A의 X좌표, 그 다음에 B의 X좌표, C의 X좌표, 이런 분수, 또 int A의 Y좌표, B의 Y좌표, C의 Y좌표, 이렇게 쌍을 지어서 하나의 점을 표시해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점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x, y라는 두 개의 변수값이 필요하니까 매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두 개 정도야 뭐. 그러면 만약에 어떤 3차원 좌표를 나타낸다면 x, y, z 3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매번 하나 할 때마다 3개씩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고, 그러면 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x와 y라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구조체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마우스의 좌표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로 합쳐놓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합친다는 얘기, 붕어빵 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두 개짜리 한 번에 찍어내면 X좌표, Y좌표가 다 만들어지는 그런 붕어빵 틀 같은 걸 구조체라는 걸로 정의를 해 놓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structure point라는 이름을, 이게 이제 구조체의 키워드가 돼. structure. 포인터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포인트는, 자, int x 포즈와 int y 포즈, int형 변수 두 개를 갖는 그런 새로운 덩어리를 하나 만든 거야. 이렇게. 이런 걸 구조체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구조체를 만드는 거야. 이 자체가 변수는 아니고, 붕어빵 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틀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게,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야, 변수. 구조체 모양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 놓으면, 우리는 이 포인트라는, 스트럭처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자료형을 하나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int가 기본 자료형인데, 이것처럼 이제 structure의 point라는 이 이름도 하나의 새로운 자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본 자료형을 뭉쳐서 여러 개를 합쳐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구조체를 사용하는 기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자 정의 자료형, User Defined Data Type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짜리 int형 말고도 여기 안에는 int형, 캐릭터형,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여러 개 더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tructure Person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person이라는 구조체. 그럼 여기 안에는, 자, 캐릭터 네임 20바이트, 20칸짜리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자료요. 또 캐릭터 폰 넘버 20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데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게끔 20칸짜리 배열. 또 int age 정수형 변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정보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person이라는 사람의 정보로 묶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person이라는 구조체 정의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도 구조체의 멤버로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구조체를 만들고, 그럼 이제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사용은 이렇게 된대. 우리가 좀 전에 위에 만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structure, 그 다음에 type name, 위에 우리가 포인트라든지 person이라고 만든 것, 그런 것들이 이 type name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변수 이름을. 그럼 우리가 structure point의 pose라고 하면 이 pose는 변수야, 변수. pose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그 전에 우리는 그냥 int pose 하면 int형 변수 이렇게 됐는데 이제 structure point의 형을 갖는 pose 변수래. 그러니까 앞에 structure point는 어떻게 됐어? 이 structure point 안에는 이렇게 int x pose와 int y pose 두 개의 변수가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pose라는 변수를 만들면 pose라는 변수 안에는 int형의 값을 저장하는 x pose의 값 위치와 y pose의 두 개의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structure person man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만들었어. 그러면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이 man 안에는 자동으로 structure person 어떻게 character name이라는 20칸짜리 배열, 또 폰 넘버라는 20칸짜리 배열, 그 다음에 나이를 저장하는 int age 이와 같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structure person man이라고 만들면 변수 하나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structure person 구조체에서 정의해 놓은 형태대로 자동으로 짜잔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구조체 변수의 사용법이 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pose나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 이제 여기 각각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읽는 거야. 이제 pose 안에 x pose면 pose라는 변수 안에 점으로 나타내. pose 점 누구 x pose 이렇게 적으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야. pose 점 y pose 하면은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pose 점 x pose 이 변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이 공간을 여기에 20을 저장해 주세요라고 대입연산을.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int형 변수 하나와 동일한 여기다 저장해 주세요. 자, 이번에 캐릭터 네임 20바이트짜리에 이제 이름을 저장을 했다고 해볼게. 이름을 저장을 해놨으면 그러면 printf%s 이용해서 main.nam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서식 문자 이런 것들은 얘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조체 변수 앞 페이지에서 구조체를 정의했어. 구조체를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된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 변수를 만들고 그럼 이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변수의 값을 대입하거나 참조해 봐야 되겠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구조체 변수.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구조체는 메인 함수 밖에 만들어줘. 메인 함수 밖에다가 자, structure point는 중괄호 속에
끝에 세미콜론이 하나 붙네. int x 포즈, int y 포즈 두 개의 정수 값을 갖는 구조체. 그럼 내가 이제 스트럭처 포인트에 포즈 1, 포즈 2 두 개의 변수를 만들면 자, 포즈 1, 포즈 2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더블 디스턴스 이 두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가 봐. 그래서 먼저 포인트에서 f푸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써보는 거야. f푸츠에서 출력을 하고 자, 스캔f로 누구 x포즈 여기 받을 거니까 포즈.x포즈 이 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스캔f에는 주소값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위치 여기에 주소값 또 포즈 1.y포즈 이곳에 주소값 해서 값을 입력을 받는 거지. 자, 또 두 번째도 포즈 2.x포즈 포즈 2.y포즈의 주소값 입력 이렇게.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입력을 받았고 나서 두 점 간의 거리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거리는 얼마다 라고 출력을 시켜봤어. 이와 같이 해서 구조체 변수 포인터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출력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살펴본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번에는 structure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 structure person 이름, 전화번호 여기는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age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 person man 1, man 2 두 명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자, 첫 번째 man 1은 그냥 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이름을 채워주고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폰 넘버의 문자를 채워주고 man1.age에 23이라고 저장을 해줘. 이와 같이 직접 대입해 준 방식과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입력을 받겠대. 입력으로 자, 이름 입력해라 해서 스캔f를 이용해서 문자열 입력받고 또 스캔f 이용해서 문자열 입력받고 다음 정수 age의 주소값에서 정수 입력받고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정보를 채우고 나서 짜잔 짜잔 출력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제. 이게 좀 보기가 훨씬 더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예제 정도는 정확히 좀 잘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해 놓도록 할게. 그래서 구조체의 멤버라 하더라도 일반적 접근 방식은 그대로 따른다. 그 말은 우리가 사용했던 서식 문자나 기본 사용법이 있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리고 구조체의 멤버로 배열이 선언되면 배열에 서는 접근 방식을 취하면 되고 구조체의 멤버로 포인트 변수가 선언되면 포인트 변수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 된다라는 큰 의미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거의 안에 있는 거는 그 각각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각의 변수 타입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구조체 정의와 동시에 변수 선언하기 이렇게. 좀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조체를 structure point에서 누구누구 짜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때 structure point에 뭐 pose 1, pose 2 이렇게 선언부와 실제 변수 선언하는 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대. structure 구조체를 하면서 바로 pose 1, pose 2, pose 3 이렇게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통은 우리가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structure point라고 하고서 그리고 메인 함수나 실제 사용하는 할 함수 안에서 structure point에 pose 1, pose 2, pose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고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위에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자 이번에는 변수의 초기화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가만 보면 구조체 변수 우리 변수 선언에서 넘버는 10 이렇게 값이 하나니까 하나만 넣었어. 근데 내가 int ar날 3칸짜리를 만들었어. 이때 우리는 중괄호 씌우고 10, 20, 30 하면 각각의 방에 하나씩 들어갔었거든. 이렇게 왜 저장할 값이 3개가 필요하니까. 이 구조체도 사실은 이 변수하고 모양이 비슷한 거야. 근데 각각에 있는 방에 있는 값 자료형들이 달라서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체 스트럭처 포인트와 스트럭처 펄슨을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스트럭처 포인트의 포즈라는 이거 형태의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는 초기화를 해주니까 여기에는 몇 개? 값이 2개 필요하지. 정수형 값 2개. 그래서 우리는 중괄호에서 10, 20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야. 꼭 1차원 배열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자, 이번에는 structural person man이라는 변수, 구조체 변수는 문자열 정수를 갖는데, 그러니까 문자열 정수 이와 같이 3개의 값을 초기화를 해주면 이 문자열은 배열에 각각 초기값으로 들어가고 정수는 정수형 변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ose.xpose, pose.ypose 출력해보고 이런 전화번호 age 출력해보고 이와 같이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 하고 구조체 변수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얼핏 모양이 1차원 배열과 유사한 형태. 그렇지만 큰 차이점은 여기 항상 똑같은 배열은 내가 인트형 배열을 만들면 전부 다 인트형 값만 들어갔는데 구조체는 이렇게 타입들이 다를 수 있었지. 다를 수 있었으니까 다른 종류의 값들을 이렇게 초기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구조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2절에서는 이제 그 구조체를 베이스로 또 구조체의 배열과 또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등으로 확장을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